지난 시간에 그 무토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행의 속성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화운이기 때문에, 세운에서 오는 화운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단지 이제 일간이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에 따라서 오는 세운의 그 십성이,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일간으로 따지면 그 무토일간은 편인이었는데 천간의 모습은 정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정인. 항상 뭐 병화의 물상을, 대표 물상을 태양으로 보는데 어쨌든 자연에서는 전원에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걸 일조 전원이라 하죠. 그러니까 밭에, 논밭에 이렇게 태양이 비춰서 만물을 육성시키는 그런 형태. 원국에 있어도 참 괜찮습니다. 기토일간이 병화를 보면 대개는 뭐 유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지가 인시면 병인시가 되죠. 병인시 놓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 사회활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평균 이상으로 이렇게 지내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죠. 그리고 이제 지지는 이게 이제 편인인 거죠, 그렇죠? 편인이고 또 특히 그 일간한테는 이걸 12운성으로 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지장간의 그 동태를 살펴보면 병하고 기하고 이렇게 정화가 있죠. 항상 올해 을사년하고 을사년의 운과 그리고 내년에 병오년하고 그리고 후년에 이렇게 이제 정미년에 화운을 앞두고 있죠.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고 있고 내년은 역시나 이제 천간지지로 해서 이렇게 화에 대한 운이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원국에서도 그렇지만 어떤 한 가지의 운이 이렇게 왕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십성들이 부수적이고 파급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성 같은 경우는 이게 별로 생각작용이 없을 것 같아도 병호가 강해지면 어때요? 이렇게 물론 원국에서 많이 따지는 경우입니다만 이렇게 관이 이렇게 설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화 때문에 화한테 쏠려가는 거죠. 관이 설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게 슬금슬금 기운이 빠지듯이 남한테 이렇게 가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 포지션이나 그 비중이나 집중도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형국이라든지 어쨌든 이렇게 소진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생이나 극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런 작용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기세나 작용력이 이렇게 약화가 되는 육신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관이 설된다 그러면 여명 같은 경우 관을 이렇게 남명으로 배우자 형태로 쓰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배우자의 활동력이라든지 건강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극명하게는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세가 약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설의 형상이다. 역극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인성은 왕되는데 이렇게 좀 지나치는 형상이 될 수 있죠. 지나치는 형상이 어떤 에너지가 화가 왕한데 화가 와서 더 이렇게 가세한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인성이기 때문에 그 인성에 의한 유분리적인 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전체 그 인트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식상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 무기토일관들은 식상이 이제 금을 쓰기 때문에 식상의 에너지는 이렇게 약하게 돼 있어요. 약하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파료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약해진다. 이건 뭐 명리용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료상관이라고 해가지고 가상관격들이 보통 그 식상을 위주로 이렇게 왕자희설, 왕자의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딱 그 배출구가 막히는 거니까 좀 답답해지고, 그리고 그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이라든지 수명인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염려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항상 관성 그리고 인성, 특히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일간한테 인풋을 하는 그런 요인,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결국은 받은 만큼 뭔가 이렇게 아웃풋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잔뜩 먹고 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년이 어떤 일간이든지 간에 그런 작용력으로 오기가 쉬운데, 특히 무기토일간은 나를 생하고 들어오는 그런 인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천간의 무토만큼 편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지가 또 편인을 달고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이렇게 식상이 좀 약해지는, 활동력, 활발한 거 모두에 다 말씀드렸죠. 내년에는 금수 기운이 약해진다고, 특징적으로 뚜렷하게. 근데 금수 기운뿐만 아니라 나머지 인자들도 이렇게 부수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에너지 형태가 사회적인 또 직업적인 여러 가지 형태들이 어떤 에너지를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유불리나 희기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재성 같은 경우는 무기토일관이 수를 재성으로 쓰는데 그 수를 직접 극을 하지는 못하죠. 화가 극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태세적으로, 기세적으로, 기미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도 보면 화가 많아지면 수가 이렇게 증발되잖아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그러한 수기의 결핍이나 고갈이나,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유동성이, 재화의 유동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자금의 입출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따지시겠잖아요, 그렇죠? 현물적인 재물의 입출입이나 유동 같은 거는 병호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렇게 조금 그 증발,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보면 수증기로 이렇게 증발하듯이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연에서 이걸 화다초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아궁이에서 불이 막 달궈져 가지고 일간 자체가, 토 자체가 막 이렇게 열기에 많이 이렇게 치닫게 되는 그런 형국. 그래서 물론 일주만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에너지가 좋다, 어떤 기운이 안 좋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양분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폐가 좀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화기가 강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금수 기운이나 금수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목까지 포함하면 식재관이 사람들이 외부 활동으로 많이 쓰는 에너지들이에요. 이런 에너지들이 약해진다라는 얘기죠. 영향을 간직접적으로 받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외연을 확장하고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이런 경우들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 대신에 내 내면을 좀 고양하고 돌아보고 다지고 성찰하고 연구하고 뭐 학문을 이렇게 닦아나가고 수양하고 뭐 학위를 취득하고 뭐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어떤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무토일관들이 어쨌든 이 화가 왕해지면 왕해진 화들은 이렇게 토로 그쵸? 이렇게 우선은 이 글자에서는 이렇게 방향성을 잡게끔 돼 있죠. 무토일관은 그 오중의 기토가 양인으로 겁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그런 어떤 작용력이 뚜렷하게 일주 자체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록을 세운다라는 거는 그렇죠? 록을 세운다라는 거는 올해 기토일주들이 어땠어요? 편인으로 외면의 모습은 일주가 해묘미 사이축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텐데 어떤 형태로든 외부 환경은 조금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조금 껄끄럽고 곤란하고 어떤 내가 좀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긴장하면서 뭔가의 외부의 조건들을 외부에 펼쳐진 일도 될 수 있고 이벤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내가 딱 맞닥뜨리는 감당하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천간의 을목이 이 사화를 통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의 흐름을 이렇게 타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뭔가 곤란하고 지장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흐름은 그 유지가 되는 그런 형국인데 지지의 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록은 기본적으로 그 무기토일관들은 화가 록을 치죠, 그렇죠? 화가 록을 치는데 이게 뭔가 그 안정이라든지, 그렇죠? 안정, 자립, 주체, 독립, 뭐 이런 형국이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을사년에 사중의 경금이, 그렇죠? 사중의 경금이 이렇게 살인상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왜 살인상생을 했느냐? 결국은 무신기운년에, 그렇죠? 뭔가 상관이라고 하는 나의 진로를 내가 열어나가기 위해서 뭔가 외부 조건이나 외부 요인들을 내가 감내하고 수용하고 참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이런 흐름이 올해였을 수가 있어요. 을사년에. 그러면 병호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간이 내려다보는 바탕의 환경은 록이기 때문에 록 안에는 이렇게 기토라고 하는 비견이 생받고 강하게 들어와 있고 또 내년 자체가 그대로 지지에 이렇게 비견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정미로 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겁이라고 하는 반드시 어떤 거를 나누게끔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진로고 새로운 방향성이고 투자도 되고 생산 기반 시설을 닦는 것도 되고 그러면 암암리에 알게 모르게 어떻다? 이렇게 투자라든지 재의 어떤 산실이라든지 소모라든지 손실 같은 이런 형태들이 부수적으로 올 수 있는 단
무토일간은 그게 양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속사정으로 오기 때문에 그게 성패나 어떤 균형이 편중되거나 치우치거나 지나칠 수 있는데 기토일간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런 성향은 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록을 좀 잘 활용한다라고 하면 미까지 사오 미까지는 특별하게 외부적으로 뭔가 결실이라든지 외형이 나타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뭔가 이면작용으로 내면작용으로 안이 내부가 좀 충실해지고 그렇죠? 뭔가 다져지고 알이 이렇게 또 다른 결실을 위해서 이렇게 차 나가는 내실을 다져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을사에서 오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 가기 때문에 겉으로의 모습은 그러니까 이면의 어떤 모습은 화해 작용력들이 그대로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올해가 이제 복음이었는데 또 오화로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정편의 희기로 좀 나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스탠다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KS를 말하는 거죠. 누구한테나 정의 글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인성으로 오는 거고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정관의 소통인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갑을 병정 그래서 목이토일간들이 뭔가 외부의 그 타이틀, 외부의 어떤 과제, 어떤 이런 그 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태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이러한 청춘 남녀들은 그쵸? 내가 어떤 외부의 그런 관을 수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태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천간지지에 이게 다 온통 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추상적이든 현상적이든 인성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가 쉽겠다. 뭐 공부, 자격, 학문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그 록을 친다라는 거는 내가 어떤 깃발을 내세우는 거니까, 그렇죠? 일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유축 일지 같은 경우들은 도화지가 와가지고 록을 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중에 뭔가 승부수를 걸 만한 자격증이나 기술을 내가 습득한다든지 이런 요인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윗사람에 대한, 존장에 대한, 그쵸? 그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겠어요. 있는데, 이게 이제 위아래가 화가 겹쳐서 오다 보니까, 그, 겉의 모습은, 표면적인 모습은 정인의 모습인데, 이 정인을 달고 있는 실제적인 실체의 모습은 편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한 30m에서 딱 보니까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같은데 한 문 열고 들어와서 한 3m쯤 보니까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묘하게 들어오는 운이에요. 무토일간하고는 같은 위아래 화인 것 같아도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긍부정성이 천간의 모습하고 지지의 모습이 표면의 모습하고 실체의 모습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무토일간하고 조금 다르면서 기토일간이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유불리적인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기토일간한테는 이렇게 축토나 미토가 건강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간의 에너지가 지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록이다, 걸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천간이 이 다른 십성들하고 작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지에서 작용하는 인자 중에 록의 인자는 60이 넘으면 건강인자가 있어요. 건강의 요인이. 예, 건강의 요인이. 그래서 특히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시지에 그 오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 경호시가 되거든요. 경호시. 이런 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묘목이 있다든지 하면 약간 건강인자는 굉장히 조금 다른 쪽보다도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천간들이 이렇게 그 맞닥뜨리는 현상이나 작용보다 특히 오화가 일간 기토한테는 록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원리는 뭐냐면 이 록이 같은 글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복음도 여러 가지 현상이나 작용력이 있지만 이렇게 밀어내는 작용이 있어요. 내가 본래 록을 쓰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에너지가 와가지고 오하대운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럴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건강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토일간이 볼 수 있는 어떤 윤곽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측면인데 내가 설령 병호를 즉 인성을 잘 쓰는 그런 명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작용력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현금 유동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경색이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통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화를 획득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조금 예비자금이라든지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단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국에 있는 재성하고 이게 그 자수나 해수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문서 형태의 지분 형태, 권리 형태, 그렇죠? 이러한 재물 획득이나 소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것이 무슨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팔아서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형태나 과정이나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뭘 중개한다든지 또 뭔가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인성들이 가져다주는 소득이에요. 재성만 소득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중개해주면서 뭐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중간에 뭐 커미션 받는 거, 상담해주고 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성에서 관여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을 모양새를 이제 띠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인데 각각의 그 일주들을 이렇게 보면 기해일주가 있겠죠. 해묘미 운동하고 사유축 운동을 하니까 모두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주만 가지고 놓고 볼 때는 천간은 천간대로 그대로 생극을 논하시면 됩니다. 지지는 그러한 생극에다가 플러스 이런 형이나 충이라는 형충파의 작용이 곁들여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천간은 생이나 합이나 그렇죠? 극이나 이런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지지에다가 지지는 충이나 파나 해나 그렇죠? 이런 글자들이 곁들여지죠. 근데 지지에서는 이러한 작용력이 먼저예요. 이러한 작용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사가 있다라고 하면 사가 화니까 화극금도 하고 화생토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사화가 갖는 이 에너지 덩어리 자체들이 글자 자체들 덩어리들끼리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했다라고 하면 우선은 일단 사해충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 외부에서 오는 인자가 편관 달고 들어오는, 어려움 달고 들어오는, 난제, 과제 달고 들어오는 편인이 와서 내 일지를 이렇게 충동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작용력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돈 들이면서 왔다 갔다 한다. 아니 일반적으로 역마로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돼. 문서 들어오고 돈 나간다. 근데 더 그러죠. 왜냐하면 여기 을에 병화에 정화에 경금에 그렇죠? 여기에 간목에 임수에 기일주들이 올해 다 움직여요. 이 비식재관인이 다 움직인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일주들이 어때요? 분주다망했다 이거죠. 아니 이거 뭐 사기를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올해 그 기해일주들이 을사를 상당히 분주다망하게 그렇죠? 역마로 썼단 말이에요. 역마성으로 그렇죠? 역마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만약에 해묘미띠라고 하면 요 오화가 와서 그렇죠? 오화가 와서 이렇게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해묘미 운동의 목 운동의 위액 그룹이란 말이에요. 위액 그룹 중에 인호술이죠. 위액 그룹이면 목생화니까 이 오화는 어때요? 오화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육해. 예. 그러면 편인이 와서 문서가 와서 겉으로는 정인 문서인 것 같은데 안으로는 내가 어때요? 나한테 꼼짝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더더구나 현상적으로는 이거를 오해 암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암합이다. 그러니까 암합을 보통 비밀스런 애정사, 육친사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남몰래, 남모르게 드러나지 않고 비하인드로 이루어지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재반을 다 이루어지는 방식을 우리는 암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해중의 본기인 임수하고 그렇죠? 정화하고 해중에 이렇게 간목하고 오중에 기토하고 이런 글자들이 돈과 뭐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관이 정제 정관이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반응을 하고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데 겉으로는 타인은 외부인들은 잘 감지를 못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력들이 이게 다 제 관이니까 남명이 있어도 움직이고 여명이 있어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예. 근데 이 들어오는 인자에 의해서 어때요? 내가 한번 충을 거쳤기 때문에 충이라는 역마를 막 뛰었어요. 뛰었잖아. 그럼 뛰면 어때요? 지칠 거 아니야. 분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그 반대작용이 있으면 그 작용이 있었으면 그 반대작용으로 뭐 어떤 다가오는 거에 대해 더 부지불식간에 끌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이나 작용력들이 어떻다?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게 길로 작용할지 흉으로 작용할지는 원국을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천간이 생으로 들어오고 맞죠? 정인으로 생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지로 어때요? 지지로 이렇게 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일주는 을사를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요인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기가 육해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 단 기일주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호가 위아래 다 시뻘건 불로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를 조절할 인자는 있는 거예요. 내가 소화하거나 감당하거나 이렇게 조절할 인자는 있는데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을 거다. 거부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기해 자체로만 보면
이게 기의 태지로 들고, 그쵸? 태지로 들고, 뭔가 이렇게 안명압으로 들고, 이런 형태인데, 그냥 자체로 보면, 이렇게 내가 일지에 있는, 그쵸? 이렇게, 태지하고, 재성하고, 정제하고, 합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건 해중의 임수가 본기죠. 기토가 임수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체 기토 타김이라고. 그래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헛꿈을 꾸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회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기토가 임수를 잘 막질 못하는데 내 밑에 있고 합으로 연결돼 있고 내 아래에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거라고 보는 거야. 꼭 개수같이 편제로 인식을 하거든. 근데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힘도 되고, 기토를 평소에 좀 내가 좀 잘 감당하기 어려운 명조였다라고 하면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괜찮을 수 있다. 올해 상당히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분주다망하게 움직였던 상황들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합이 좋은 거냐, 뭐 충이 나쁜 거냐, 이게 아니고, 충은 또 다른 기회의 창출도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움직여야 뭐가, 그쵸? 뭐 기회도 생기고, 새로운 뭔가 물결도 만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합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이고, 이런 건 좋은데, 내 활동 반경이나, 이렇게 여건이 어때요? 마음다리가 좁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의 속성이나 흐름이 그러한 형태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렇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흐름을 잘 탔다라고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사화라고 하는 거는 육양에서 올해가, 그렇죠? 모든 일간들이 십성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현상적으로는 퍼질 만큼 이렇게 다 드러나고 커지고 퍼지는 그런 형태, 그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 사화가 이렇게 오화로 질량의 변화를 오화로 갖는다란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올해 내가 의도하고 시도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5년에는 병5년에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집약되고 압축되고 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인데, 이제 기해일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합을 하고 오기 때문에 을사년에 조금 분주하게 시도하고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구체화되고 실체화되는 그런 형국인데, 그 주도권이나 할 수 있는 거는 인자가, 그쵸? 인자가 이렇게 내 외부에 있기가 쉽습니다. 기토는, 그러니까 오화는 록이면서도 기토를 달고 들어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정미년에 어때요? 정미로 이게 실제 비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나서 기일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반합을 하죠, 그렇죠? 반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화의 조절력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병호를 좀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기토일간 중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떤 시도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로 내가 변화의 시작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크게 변동이나 크게 변화 없이 연결이 되는데, 심리적이나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적인 부분들은 좀 안정화 태세가 될 거다. 그리고 남모르는 그 이성사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 갑기합을 나하고만 해야 되는데 오는 오중에 기토하고도 갑기합을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삼각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연 인자라든지. 근데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비밀스러운 게 달콤한가 봐. 자, 그래서 기일주는 뭐 내년에 잘만 활용하시면 전체적으로 길작용이 많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묘일주죠, 그렇죠? 기묘일주에 이렇게 이제 병오를 보면 다 똑같이 그렇죠? 올해 원래 어땠어요? 이렇게 내가 편관을 일지의 병지로 편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요 특히 일지가 올해 이렇게 을목으로 묘목의 본기가 반응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관에 대한 성향, 기질, 특징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을사년에 더 강하게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구조가 이제 천간으로는 이렇게 그렇죠. 극의 모습이니까 편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지 자체로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특히 묘목 편관이고 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고 뭔가 그 편관의 기본적인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토끼 편관이고 뭔가 이렇게 들토끼의 모습이고 그래서 기묘일주 기묘하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순수한 성향을 가지면서도 폭잡기 어려운 그런 성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역마성도 강하고 근데 올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친이 드러날 수도 있고 성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인자가 강하게 비교적 오는 을사는 약하게 오지만 만약에 기묘일주고 일지에 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반응도가 이렇게 민감하게 강하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화를 달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게 목생화의 관계인데 특별하게 이거를 우리가 격각이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격각의 관계. 그러니까 생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표면의 모습은 살인 상생의 모습인데 또 일간이 왕지를 보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이런 거죠. 내가 관을 올려가지고 관인 상생, 살인 상생을 하면서 이 살인 상생한다라는 거는 올해 무기토일간한테는 사화가 사중의 경금이 장생을 놓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나 새로운 진로 모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내가 관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이런 문서를 잡고 인성하고 관련을 맺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서로 해명운동하고 사유추운동을 하기 때문에 합중에 이렇게 을경 합중에 그렇죠? 합중에 또 운동성 자체는 해묘미하고 사유축 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어떤 그 원만한 형태의 이러한 관인 운동이 1년을 지나고 보면 썩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관이 베푸는 게 관의 사랑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때요? 나한테 애정을 주는 거는 줬다 안 줬다. 뭔가 제한적으로 조건 붙여가지고 제약 있게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이걸 뭐 깨 말어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어정쩡한 상태에서 이렇게 타협하면서 좀 지내왔기가 쉽습니다. 여명이 집안 안방에 있는 남자가 아니 뭐 꼭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외부로 나갔잖아요. 바깥이니까 나갔다가 뭔가 여보 나 돈 많이 벌었어라고 돈 많이 벌 거야라고 집안에 들어올 때는 좀
말한 거하고 나갈 때하고 조금 다른 거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맞닥뜨리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일주는 난데 기사가 들어오는데 내 글자하고 뭔가 연결되는 글자가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작용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다시 나한테 들어올 때는 내가 느끼는 지방의 안방의 분위기는 뭔가에 나갔던 모습은 그대로는 아닌 거야. 그쵸? 뭔가 이렇게 쌍곡선을 탄다든지 이런 형태로 그런 게 이게 격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뭐 해묘미띠라고 하면 사가 이렇게 묘에도 격각되고 미에도 격각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그 주변 인자들하고의 이별사라든지 단절사라든지 갈등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거고 단 이게 이제 병운년이 되면 그렇죠? 병운년이 되면 어쨌든 여기도 이렇게 정민년 돼야 조금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정편인이 록치면서 그리고 육해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묘목은 이미 내가 이걸 현침의 글자고 그렇죠? 현침의 글자고 파성을 띠고 있고 상당히 예민하고 기민하고 그런 글자들이에요. 그런 글자들인데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 오화하고 묘목은 서로 왕지끼리의 작용력이 있거든요. 이게 이 글자가 본래는 오행으로는 목생화하는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글자가 목을 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 글자가 만나면 묘를 봤을 때는 이 오화의 작용력에 의해서 이거를 파시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파라는 건 뭐냐면 올해도 뭔가 격각을 좀 쳤는데 파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형이나 충이라는 거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주변도 알고 놈들도 알고 뚜렷하게 알아. 예를 들어서 요즘 성형외과가 시즌이래요. 뭐 시험 끝나고 뭐 고등학생들 시험 끝나고 뭐 예약이 방학 때 1월 2월까지 꽉 찼대. 그러면 저 어디 고쳤구나 딱 알아. 그게 뭐예요? 그게 형이야. 저기 이거 고친 거 아는 거야. 요게 좀 안 좋게 보였는데 요걸 좀 조정하고 수정하고 이런 거. 근데 파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드러나요. 겉으로는 안 들어와. 제가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내부의 뭔가의 어떤 그 요인들, 내부적인 것들을 조금 조절할 일이 생기는 게 이게 파의 작용력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일지자리는 내 내면의 자리고, 그렇죠? 내면의 자리고 안방 자리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육친성으로 얘기하면 여명 같으면 어때요? 배성이 되겠죠, 그렇죠? 배우자가 되겠고, 남명 같으면 자식이 되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왔던 가까이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에도 됩니다. 개묘년에 일지 오에 있는 사람들이, 오화가 있는 사람들이 묘가 들어와가지고 파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직업이라든지 직장, 사회활동, 외부적인 환경, 왜냐면 그 오묘파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일지 자리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특별하게 뭐 이 사람이 뭐 직장이 어떻게 됐다든지 사업이 뭐 이렇게 힘들었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내 내면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지어진 내적인 환경이나 상황에 뭔가의 위치 조정, 클리크 조정, 세부 조정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간이 느끼는 건 어때요? 일간이 느끼는 거는 그게 조금 심란하고, 갈등 느끼고, 피곤해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오묘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묘파가 다른 파의 에너지가 다른 형이나 충이나 이런 것 같이 명확하고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용력이 없는 게 아니다. 대부분은 내적인 갈등으로 오기가 쉽다. 그러면 내적인 갈등, 김일주, 기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 때문에 좀 속썩이겠다. 아니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편관이 항상 나를 긴장하게 해주고, 보통 또 기묘 편관은 다른 편관하고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묘라는 건 어때요? 목이고, 목은 위로 옆으로 자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묘가 기토라고 하는 밭을 자꾸 헤집는 형국인 거야. 나를 편안하게 안 냅둬. 그런 형태가 기묘야.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좀 스트레스 요인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고 정미년 정도, 그렇죠? 정미년 정도 되면 일간이 양인치니까, 미가 비견이지만 이걸 관대지 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제 그러고 또 합의 형태로 들어오고 뭐 하니까 이것도 이제 합도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작년하고 그러니까 올해하고죠. 올해하고 내년 병오년 상황도 내부적으로는 조금 갈등 요인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글자들이 연월에 떠 있고 천간에 떠 있다라고 하면 실제 이러한 작용력이 내 직장에, 사회에, 외부 환경에 표출되고 노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일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일지 에너지를 내 사업인자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이 문서잖아요, 그렇죠? 문서가 들어와 가지고 문서가 들어와서 오중의 기토는 비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편인 문서를 갖고 들어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권한, 권력, 이것을 좀 수정해라, 좀 바꿔라, 조율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내 거 지분 넘겨주면서 내 권리는 좀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올 수 있는 것들이, 그렇다고 관이 어디 떨어져 나가거나 어디 뭐 없어지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걸 이렇게 수정하고 조율할 일이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전체적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병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기토일간한테는 위아래가 강하게 인성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무슨 그 공부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무슨 탐구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파작용 겪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이죠. 근데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김일주는 간여지동이죠, 그렇죠? 간여지동이고, 그렇죠? 관대지에 있고, 음간 양인지에 있고, 관고지명이고, 그렇죠? 위아래가 다 이렇게 전답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을사도 비슷하죠. 해묘미띠랑 비슷한데, 해수가 사화의 충으로 직접 역막 기운이 있고, 나머지는 묘나 이렇게 미일지가 사의 격각을 치는데, 항상 말씀드렸죠. 이렇게 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묘고 그 다음에 미가 작용력이 덜 하긴 했지만, 그렇죠? 여기도 을사가 있으면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화생토의 모습이지만 안으로는 이게 사유축 운동하고
해묘미 운동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미중의 을목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김요일주만큼은 관성이 반응하고 이렇게 체감되는 것이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 경우도 내 안에 있는 이 관고지잖아요, 그렇죠? 관고지이고 하니까 그러한 작용력이 있어서 살인상생을 하고 지지로도 살인상생의 모습인데 그냥 외면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외부 운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놀경합이 이루어지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동성의 모습은 이 격각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운을 볼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자가 우선시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이렇게 세운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제 이런 세자를 쓰지만 그 세년 세자 써가지고 세년 세자 써서 이 세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은 그 1년은 들어오는 운이 왕이란 얘기예요. 임금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도적인 작용을 한다. 주도적인 작용을.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미토의 작용력, 그렇죠? 이런 작용력을 조금 제약시키거나 제한시키는. 근데 겉으로의 모습은 순조롭게 연결이 되죠. 겉으로는 힘들게 보였는데 이면으로는 글자가 사화로 귀결되고 반응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똑같이 생으로 연결인자로 들어오는 거. 근데 뭔가 그런 부분 중에서도 운동성은 조금 이렇게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나 이런 요인은 좀 있었을 수가 있는데 단 기일주하고 김일주하고 달리 김일주는 사오미의 본래 자체가 사오미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끝이고 기사도 그렇고 을사도 그렇고 이런 글자들이 화기를 더 조장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화기의 왕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상대 에너지들이 좀 약화되는 이런 형태들 있을 수 있었는데 병원년이 되면 특히나 어때요? 청간은 어때요? 정인으로 생의 모습이고 그렇죠? 지지로는 그대로 이렇게 화생토의 모습인데 기해일주보다도 합의 작용력이 더 명확하고 뚜렷하고 긴밀하죠. 그렇죠? 긴밀한 형태로. 그래서 이렇게 오미의 합으로 형태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스토리텔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관을 어땠어요? 올해 이렇게 만났어요. 그렇죠? 직장을 만났어요. 평관이라는 직장을 만났단 말이죠. 갑진, 을사가 계속 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여명 같으면 관에 내가 프로포즈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화가 들어오는데 뭔가 이렇게 합도 되고 격각도 되니까 밀치고 이렇게 땡기고 이러다가 여기에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딱 어때요? 오미로 내가 딱 이렇게 결합이 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뭔가 올해까지 이렇게 뭐 간을 봤다라고 하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위아래로 딱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요는 토일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미토 위에 내가 올라 있어가지고 기토가 그렇죠? 굉장히 완전히 사오화에 올라 있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이미 한여름의 열기가 그득 차이는 자 불은 꺼졌는데 아궁이는 만져보니까 어때요? 아 뜨거 이런 거야. 이런 건데 올해 위아래로 병호가 딱 들어와서 내가 거부할 수 없네. 내가 그쵸? 겉으로도 잘해줄게 하면 들어오고 지지로도 오미로 딱 합을 하니까 그죠? 내가 병호라고 하는 요인이나 컨디션, 조건에 내가 이렇게
결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해묘미 일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육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나도 기본적으로 관대지를 가고 있는 데다가, 그쵸? 걸록의 기운이 같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가 잔뜩 먹었는데 더 먹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딘가로 기운이, 에너지가 이렇게 소진이 되거나 분출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기미 자체가 병호를 본 상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의 글자에 이걸 조절하는 조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중에는 기미일주는 기미일주, 기사일주 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지에 이런 화토를 가지고 있는 일주는 병호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어요. 특별하게 이게 극의작용이 아니고 생애작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때요? 어쨌든 이게 인성이고 문서인데 항상 관하고 이는 서로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외부로 들어오는 어떤 과제, 과업, 일거리, 이런 거를 당면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딱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형국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토는 초토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을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 내적인 부조화, 균형이 상실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축일주만큼은 아니지만 미토가 이음지기 때문에 그런데 관대라는 게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그 양인의 음간 양인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기가 차올라올 때는 내가 그걸 차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본인도 부지불식간에 그 뭔가 이런 조절력이 조금 기울어져 있는 그런 명주라고 하면 내가 심리에 업다운이 심해질 수 있어요. 한 번씩 폭발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심신의 좀 그 조절력 이런 거를 좀 잃지 않도록, 특히나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비견하고 그쵸? 인성하고 온통 화토 에너지로만 내가 일주 기준으로 보면 그런 환경이나 여건을 당면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원국의 다른 곳에서 조절력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막 한직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불을 자꾸 떼는 그런 형국인 거야. 아니 그걸 상상을 해보시면 돼. 이거 어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오미로 딱 걸려 있어가지고 합돼 있어가지고 일단 딱 합의되면은요 긍정성은 있어요. 갈등 요인은 없는데 내가 일주가 묶인다라는 게 있어요. 답답해지는 거지. 어디 헐헐 어디 좀 여행도 가고 싶고 이렇게 움직임도 갖고 싶고 이런데 그 딱 합의라는 것이 외부에 들어오는 거에서 이것만 해. 너는 기미는 요 일만 먼저 처리해. 이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면 반드시 사오미 지나면 사오미까지는 버티는데 미 지나면 어때요? 이렇게 내가 소진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항상 내년은 화기가 특별하게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신강신약을 떠나서 이렇게 원국의 금수의 조절력이 좀 약한 팔자들은 약한 명식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기사 일주로 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이 5년이기 때문에 신자진 일지나 인호술 일지보다는 해묘미하고 사유축 일지들은 그나마 변화 변동성은 조금 적습니다. 두드러진 변화 변동성은. 특히나 해묘미보다는 이렇게 사유축은 기본적인 병호가 인호술 운동하니까 내 밑에 그룹에서 온단 말이죠. 그렇죠? 밑에 그룹에서. 그러니까 밑에 그룹인데 오화가 뭐예요? 오화가
도화로 온단 말이에요. 도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끼발현 인자가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달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사유축 일지들이 있는데 그게 어때요? 기토일갈한테는 인성을 달고 편인을 달고 록지를 달고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쓰면 인성에 대한 그 자격증인 거예요. 프로를 내가 갖출 수 있는, 프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프로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데 앞으로 향후에 직업의 그 어떤 큰 메인 스트림을 확보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이렇게 취할 수 있는. 또 천간이 병화를 타고 오기 때문에 어때요? 정인을 타고 오기 때문에 큰 시험에 큰 어떤 자격력이 있는 경쟁에 내가 이렇게 좀 우선 순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운인 거죠. 사유축 일주들이 기본적으로는 오화를 잘 쓴다라고 할 때는 뭔가 향후에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인성, 자격 확보, 학위 취득 이런 걸로 문서 획득 이런 운으로 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을사년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나 축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끌탁을 일단은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와서 밀어내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서로 작용력,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사화를 새롭게 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작용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올해 을사일주들도 이렇게 보면 다 모든 사화가 다 이렇게 중복으로 해서 복음을 해서 오는데 내가 정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인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상관 폐인이 돼 있는, 그리고 사중에 무토가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기사일주 원래 왕지고 기사일주 기사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공부하고 가르치는 인비 상관 식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한 거를 잘 펼칠 수 있는 재능이나 재주 이런 게 많은 일주란 말이에요. 근데 겁재 무토하고 걸록치고 있는 겁재 무토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겁재 등 너머로 쟤 무슨 공부하나 이거 잘해. 이거 잘하니까 공부하는 이런 쪽에는 머리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습득력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런 운을 가지고 이 내 사화의 본분을 깨닫게 되니까 이 사화 가지고 멀리 가면 해외에 유학하러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되고 다양한 형태로 뭔가 이 사화의 정인의 모습이 올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이제 있었는데 요는 이런 글자들이 이제 겹치면 그렇죠? 이러한 그 경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글자 자체 내에서 이게 장생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겹치면 결국 화화가 겹치면 그렇죠? 이런 글자들은 조금 약하게끔 돼 있어요. 약하게끔. 근데 이러한 구조에서 올해 이렇게 병오를 만나면 자, 산은 육양으로 펼쳐지는 기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육양 기운을 마치고 물급 필반으로 이름이 시생하는 자리가 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기사일주는 뭔가 을사년에 내가 이 인성적인 뭔가의 시작점이나 출발점, 특히 영맞이니까 이런 거를 가졌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그 양적인 형태의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그게 특히나 이렇게 질로 바뀌는 더 구체화되고 현상화되고 모양새를 갖춰나가고 그런 형태의 작용력이나 움직임으로 병오년은 이렇게 진행되기가 쉽다. 만약 일사년에 어떤 스타트나 출발점을 잘 이루었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어떤 이 오화가
같은 이걸 동류라고 하죠. 동류. 같은 오행은 같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개울물, 시냇물이 만나서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가고 이렇듯이 그러한 에너지들은 서로 모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성은 나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요거는 인호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 계절에서도 순서에서도 사화가 열리고 그 다음에 사화가 만들어 나가는 거는 오화입니다. 오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를 맞이한다라는 거는 오에 내가 끌리는 거예요. 내가 사화의 사중에 병화가 더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나도 내가 지지에 사중에 병화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가 그쵸? 천간으로 정인으로 드러나 가지고 병호 달고 이렇게 오고 나랑 사오미로 방국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디 한눈 파는 게 아니지. 공부를 작년에 올해 시작을 했으면 그걸 내가 한번 끝장을 보겠다 이런 거예요. 반대도 되지. 내가 힘든 문서, 어려운 문서 잡았는데 그거 포기를 못하는 것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올해 시작됐던 부분들이 점점 더 이렇게 긴밀화되고, 그렇죠? 어떤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병호의 모습이 되겠어요. 그런데 특히 기토일간 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미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도 어떻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토일간 하나가 이 많은 화와 들어오는 병호를 내가 다 수렴하고 감당해야 되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나의 사화도 오는 오화에 반응을 해서 이 화를 연결하려고 할 거고 같이 흘러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내 어떤 인성을 좀 더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고 내실 있게 만드는 그러한 쪽의 작용력으로는 갈 텐데 일간이 쓰는 에너지는 어떻다? 소모되기가 쉽다. 소모되기가. 그렇죠? 특히 소모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해는 복음으로 겹쳤는데 여기에 지금 특히 사화는 본래가 사오미 운동을 하고 사유축 운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토일간들, 특히 기토일간들이 인성을 가지고 뭔가에 공부를 하고 문서를 잡고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잘 쓰든 못 쓰든 무신기유년의 금덩어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금덩어리를. 근데 그 싹이 지금 여기서 그 싹을 가지고 있는 게 사화란 말이야. 근데 왜? 사중에 경금이 사유축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사중에 경금이 맺히기도 전에 너무 뜨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이 마른다. 녹아버린다.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건강, 또 자식 문제 이런 거 그렇죠?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사중에 경금 남명 같으면 여명 같으면 식상이니까 그렇죠? 그러한 작용력들이 반대급부적으로 반대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미일주하고 기사일주는 특히 에너지 조절을 좀 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뭐 지장간을 암만 지지지 장간을 다 파보시라고요. 수가 없잖아. 그렇죠? 원국의 다른 쪽에 조절력이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도 내가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데 딱 글자 자체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내년 운세가 상당히 화기에 의해서 더 치우치기가 쉽다. 그나마 무토일간하고 조금 다른 거는 기토라든지 정화라든지 이런 일간들은 원국에서도 그렇지만 화기에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화기가 좀 많이 있어도 그걸 우리가 왕쇠에 그렇게 그닥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음양간 차이, 속성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그 화기가 내년이 그렇죠. 내년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하고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토가 음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토는 표면토고 지표면토고 기토는 이렇게 수장하고 저장하고 축장하는 내면토, 이면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면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작용력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금이 보면 이건 식신이고 문창이고 그렇죠? 뭐 장생이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병오를 봅니다, 그렇죠? 병오를 보는데 사실은 을사년도 다 살인상생이고 내가 이렇게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화가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화하고 축토의, 그러니까 사화하고 유금의 작용력이 오행적으로는 이게 화급금의 형상인데 운동성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내가 가진 유에 결합이 되고 결부가 돼서 내 식상 운동을 강화해주는, 그렇죠? 식상을 잘 쓰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이게 도식이나 화급금의 현상이 아니라 결국은 어려움이 밖과 안으로, 그렇죠? 밖과 안으로 이렇게 해결되는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병오년에는 이 어떤 그 희기가 조금 극명할 수가 있어요. 같은 화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지에 올해 유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는 일지유금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적응해가지고 그렇죠? 알아서 잘 쓰고 있는 그런 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사화가 들어와가지고 그 식신을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화급금하니까 조금 긴장감이라든지 부적응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처음에는 생겼을 수 있어요. 근데 올해 중반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결국은 이 운동성이 무엇으로 간다? 내 본연의 그 유금 운동성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내 유금을 잘 못 쓰는 경우였다라고 하면 기대했는데 헛방이었다라고. 유금을 잘 쓰고 있었다라고 하면 처음에 조금 뭔가 불협화음이 있고 어려웠는데 중반 이후 넘어간부터는 괜찮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년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유금하고 오화는 이걸 극작용이 일어납니다. 극작용이 일어나고 이렇게 오미오파에서 봤듯이 이것도 오유파 작용 얘기하고 또 그렇죠? 또 다른 명리에서 보면은 진오유에는 자형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자연계에서는 금이라고 하는 사유축, 신유술이라고 하는 금을 사오미가 인호술이 생하는 게 맞지. 예, 맞잖아요. 여름생 가을이잖아. 가을생 겨울이고 겨울생 봄이고. 근데 오행의 직접적인 생극작용으로 오면은 일단은 그게 작용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형이나 춘만큼은 강력하지는 않은데 또 그리고 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 똑같은 식신이면 무신일주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격각에다가 화급금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대로 이 어떤 그 오화가 신금을 보는 거는 요거는 근데 극이 되고 이게 파가 되면서 결국은 이 오화라고 하는 도화가 이 유금을 나중에 생해주고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경금하고 신금이 있는데 오중의 병화하고는 어때요? 병화하고는 이렇게 병신 합을 한단 말이야. 합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식신 기능, 식신 기술에다가 식신 기술이 그 유금 대비로는 병화가 관성이니까 식신 기술이 관을 쓰는 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능력이나 역량이 제대로 부각되고 성장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 시작은 어때요? 이게 편인이고
식신이니까, 여기는 지지도시인 거지. 그러니까 무토 같으면 천간으로 병화가 날라와가지고 난 무토일간 도식시키겠다라고 오는 건데 여기는 그런 인자는 아닌 거예요. 천간에 병화 떴으니까. 근데 기후일주만큼은 지지의 도식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도식은 문지방 넘어가는 거 발 한번 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걸려서 내가 왜 넘어졌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이런 고민하는 거. 그러면 내 기술이, 애기들이 왜 자랄 때 어디 아프거나 어디 다치거나 하면 그때마다 뭐 이렇게, 익힌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특히 토하고 금이 식신하고, 식신은 수명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중년 이후에는 그대로 어때요? 내 수명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수명인자가. 금이기 때문에 이게 폐도 되고 뼈도 되고 어떤 생식기 요인도 되고 어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니까 젖먹이는 수단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련 부위에 요러한 글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해묘미띠 같은 경우들은 이게 육해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일지는 도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묘미띠들이 이런 글자가 와서 만약에 도식 기운이 제대로 걸린다라고 하면 질병 같은 경우는 만성병으로 걸릴 수 있어요. 이 육해 때의 병이 걸리면 그 병이 금방 안 낫고 계속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낫는 듯이 재발되기도 하고 계속 가는 그런 형국이나 형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일지가 배우자 자리지만 기후일지가 보통 배우자보다는 자식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내 품에 있는 자식에 대한 애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사업하거나 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성이 와가지고 강하게 와서 내 밥줄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밥줄을 일단은 한번 막는 거지. 근데 막기도 하고 또 결국 궁극에 가서는 이걸 더 잘 다져가지고 어때요? 더 승화시키는 작용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친적으로나 건강적인 요인은 도식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특히 유념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후일주를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기축일주는 나머지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데, 다 천간도 화생토를 하고 지지도 화생토를 하고 들어오죠. 이게 도학기운이고, 현침기운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러한 에너지가 내년에 모든 을정기신계의 축 일지들이 다 뭐에 걸려요? 탕화에 걸립니다. 탕화에. 물론 요 탕화는 그렇죠? 내 비견이고, 임묘자리고, 그렇죠? 임묘자리고, 그리고 내 사유축 운동하려고 하는 비록 비견이지만 그렇죠? 안에 신금이 있고 개수 있고 해서 사유축 운동, 식상 운동으로 내 활동하고 뭔가 이러려고 하는 에너지인데. 기본적으로는 경금도 임묘되고 상관도 식신도 묘고지에 있고 상관도 임묘되고 하기 때문에 요 안으로만 우울하게 에너지가 쌓이는 이런 인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간이든 지지든 강한 화세를 수렴하고 이렇게 흡수하는 인자는 어때요? 괜찮단 말이죠. 기토일간 중에서는 똑같이 간여지동이 기미일주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긍정적인데, 요는 뭐냐면, 이 오화가 와가지고, 안에 이 축토 있는 인자를 어때요? 계속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물론 내가 갖고 있는 글자가 인성일 때가 더 반응을 하는 게 더 강한데, 항상 추고, 원진, 탕화, 귀문 여러 가지 글자 중에 그런 글자들이 인성에 관련이 됐을 때, 식신이나 인성에 관련이 됐을 때 그런 탕화작용이 강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에서 오는 인성이지만 이런 인성이 와서 내 내면의 축토를 이렇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는 기분의 업다운이에요. 뻑하면 내가 이렇게 나 없다 하고 딱 숨는 거잖아요. 그죠? 그 기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겸손하다도 되는 거야. 나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작용력, 부드럽다, 유화적이다. 이런 것도 되는데 어때요? 내가 항상 언제든지 이 축토 안에 임묘될 수 있는 기질이니까 내 성정이나 내 육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만큼 기복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기복이 그렇죠? 근데 이 축토가 와서 이 오화가 와서 그러한 작용력을 이렇게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인성이 나를 생각하고 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을사년도 괜찮았죠. 괜찮습니다. 사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갈등 없이 나를 화생토하고 들어오는데 이 오화는 도학 기운을 가지고 생하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를 이렇게 조금 요동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거를 내 발전을 위한 자극제나 이런 걸로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물도 고여 있기만 하고 흐르기만 하고 어느 원사이드하게만 이렇게 가면 이게 어때요? 효용성이나 활용도가 제한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오가 와서 내 기존에 있는 축토를 자꾸 이렇게 충동하고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천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원진의 다른 말을, 탕화의 다른 말을. 그러니까 이게 탕화도 맞고, 탕화. 뭔가 막 물을 이렇게 끓이듯이 내 내면에 심연에 있는 인자를 막 부글부글하게 요동치게 한다라는 그런 글자도 맞고, 이 글자를 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각성시킨다도 맞고 자극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것 또한 뭐 잘 쓰면 이게 도화 에너지고 하니까 자격증 에너지고 하니까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인자가 되는데 항상 이게 비인자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임묘되는 자리니까 뭔가 암중모색하는 이런 건데 이런 글자가 오면 더 침소봉대하는 작은 사안도 크게 보고 주변의 어떤 자그마한 자극에도 과대하게 과민하게 반응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그래도 내면의 식구들, 가족 구성원들, 배우자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런 대상자들 사이에 갈등 요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외부적인 요건, 병호가 외부에서 오는 거니까 외부적인 거는 그럴듯하게 잘 나가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승진도 하고 다 하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그거 어디 풀 데가 없으니까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심신 관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기토일간들이 해묘미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일간한테 마찬가지로 병호가 강하게 인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크게 내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는 사업한다든지 정치한다든지 뭐 어떤 유통업을 한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조금 수성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금수가 약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연구한다든지 시험 공부한다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문제 없습니다. 특별하게 뭐 신강신약을 떠나서 그렇게 놓여진 모습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단 음양이나 이런 조화균형의 실조를 이룰 수 있는 일주가 기미하고 기사일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토일간이 맞이하는 운들 중에서 내부 변동이나 조화와 균형이 일주로만 보면은 조금 흐트러질 수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유념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여기도 을사 붙고 그렇죠? 원진 붙고 항상 축일주들이 올해 내년 후년이 딱 이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사축으로 붙고 축으로 원진하고 정미로 결론 나고 이런 형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안에 이면의 인자를 갖고 오는 인자의 위에 있는 거는 그걸
원인으로 보면 돼요. 원인, 이유, 인자, 그리고 결실, 결과물. 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원진 상황에 걸리고 탕화 상황에 걸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토일관 모두 마치겠습니다.